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조금 전부터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원 성산의 투표소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이른 시각인데 투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서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출근 전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투표소 127곳에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구의 유권자는 창원 성산이 18만 3천여 명, 통영 고성이 15만 5천여 명입니다. 7시 기준으로 현재 투표율은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두 지역의 투표율이 14.71%로 역대 재보선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건데요.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가 평소보다 2시간 더 늘어난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장을 찾을 때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투표장은 선관위 홈페이지나 모바일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이나 투표용지 훼손 등은 금지됩니다. 또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창원 성산 가음정동 제1투표소에서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투표를 앞두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는 종일 막판 선거 열전이 뜨거웠는데요.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총력전을 펼쳤던 창원 성산의 마지막 선거운동 현장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마지막 퇴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과 정치 야합의 산물인 단일화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증된 일꾼을 선택해야 합니다. 싸움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선택해서 창원 경제를 반드시 살려고 일자리 만들고 기업 유치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손학규 대표와 유세차에 올라 곳곳을 누볐습니다. 양당 정치로는 희망이 없다며 중도 개혁주의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 후보, 보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우리 창원을 위한 정치를 할 때입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합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권영길, 노회찬이 이어온 진보 정치 1번지를 지켜달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여영국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여영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당선됩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마지막 공약 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노동법 개혁을 막아낼 민중당이야말로 진짜 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석형이 찍으면은 민주당의 채찍질하는 것이고 정의당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값진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촛불 세력을 심판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겠다고 호소했고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겠다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3명의 후보가 나선 통영 고성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얻기 위한 마지막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른 아침부터 총출동해 후보들을 전폭 지원했는데요. 통영 고성 후보들의 마지막 선거운동 현장은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거리 유세를 통해 힘있는 여권 후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여당을 반드시 설득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통영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로 가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청와대 가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만나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고성 전통시장 등을 찾아 통영 고성 경제 불황에 책임이 있는 여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성동조선 부활을 통해 통영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통영 고성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 정권 때문입니다. 저 정점식 통영형 일자리 방식으로 성동조선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통영 구석구석을 찾아 해양도시 부활을 약속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바다의 땅 통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내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한 통영 고성의 마지막 선거운동 현장. 오늘 유권자들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최근 주차단 차량에서 금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는데요. 대부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이나 귀중품을 둔 차량이 범행 대상이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녘 어두컴컴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주차된 차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은 차 안에서 나와 주변을 살피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에 침입해 금품 700여만 원어치를 훔쳐간 겁니다. 또 다른 30대 남성은 지난달 진주의 한 상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 100여만 원어치를 훔쳤고 한 50대 남성은 진주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 10여 차례 침입해 금품 1000여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지난달 진주에서만 주차 차량을 노린 상습절도 피의자가 3명이나 검거됐습니다. 확인된 범행만 20여 건, 피해액은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차량이 잠겨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차량 안에 귀중품이 보이면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반드시 내리실 때는 차 문이 시정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차량 내에 기금속이나 가방 등 외부에서 항인될 수 있는 물품을 두고 내리시지 않는 게 최고 우선입니다. 또 CCTV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도 범죄 피해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한우 전문 식당에서 유구를 판매하고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정육점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적발되는 양이 한 해 평균 190여 톤에 달하는데 과태료가 적게는 5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원산지 위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한 한우 식당에서 소고기를 확인합니다. 여기 문이 또 보관되게 있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 버리면. 보관 중인 꽃등심은 유구. 하지만 식당 메뉴판에는 한우 꽃등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0g에 8,000원인 유구 꽃등심을 한우라고 속여 2만 원 정도에 판매한 겁니다. 정육 체인점에서도 원산지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농간원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를 달라고 합니다. 아저씨 한우 불고기감 드셔야 돼요. 한우 맞죠? 네. DNA 검사 결과 수입산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정육점은 미국산 알목심을 50% 높은 가격인 한우 불고기감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다른 정육 체인점은 2등급인 한우를 1플러스 등급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수백 가지 그 부위랑 고기를 다 표시한다는 게 솔직히 단속 오면 어디든 한 개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실수죠. 해당 업주는 지난 2014년부터 5번이나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과태료를 적게는 5만 원에 그쳤고 벌금은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과태료나 벌금만 내면 그뿐. 원산지 위반 영업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과태료라든지 벌금이 부과될 때 그보다 부당 이득에 대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로 적발된 건은 한 해 평균 580여 건, 190여 톤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완연한 봄으로 가기까지가 참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막바지 꽃샘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4도로 어제만큼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수준이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하늘 표정만 본다면 당장에 야외로 달려나가고 싶은 날씨겠는데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먼지가 없어서 공기도 상쾌하겠습니다. 환기나 세차도 마음 놓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서 경남 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일부 지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작은 불씨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안개나 먼지로 인한 불편함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만큼 낮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도, 해안 지역은 4도 안팎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여전히 영하권으로 많이 낮은 모습 보이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물결도 대체로 잔잔하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드디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후로 주말까지는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만어선 주변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갖춘 가야 역사 탐방로 조성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합천군이 국보 미니어처와 루지 체험장 등을 갖춘 국보 테마파크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유채꽃 단지가 장관인 남해군 상주면 두모마을의 두꺼비 축제가 오는 5일 개막합니다. 함안군이 지역의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걷고 싶은 길 찾기 공모전을 펼칩니다. 경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가 어제 경상대학교 병원 암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아동 청소년형으로 운영되다가 통합형 센터로 확장 개소한 해바라기 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뿐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 전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내내 상담과 의료, 법률과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기업체로 경남에서 1,200여 곳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어제 경남의 10개 중소기업이 이노비즈 기업으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노비즈 인증기업에는 조달청 물품 구매에 가산점이 주어지며 정부의 자금과 판로, 인력 지원에도 우대를 받습니다. 경남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59대가 도입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수소 5대와 전기 34대, 압축 천연가스 20대 등 모두 친환경 저상버스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저상버스 보급률을 시내버스의 3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저상버스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신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의 한 산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통제관에게 보고 없이 훈련에서 이탈하고 경위를 묻는 통제관을 총으로 때릴 듯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시가 교육부에 북면 지역 고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달 3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면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실태를 설명하고 북면 1고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북면 고교 신설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교육과정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거나 중복, 촉박한 시일 등으로 학교 수업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전북교육청을 예로 들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45건의 요구가 있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